안녕하세요. 행숙의 사연열차 행자 숙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32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한 여인의 비밀입니다. 혼자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가 3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인데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뿌뿌 1부 32년 전 그 호프집에서. 제 이름은 한순이입니다. 올해 54. 32년 전 저는 22이었습니다. 대학로 근처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평범한 여자였죠. 저는 고아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 18살에 사회로 나왔습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식당일, 공장일, 편의점 야간 알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22에 호프집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일이라 힘들었지만 팁이 쏠쏠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여기 생맥주 5잔이요. 시끄러운 대학생들로 가득한 호프집. 저는 쟁반에 맥주잔을 올려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학생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5명. 법학과 MT를 마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야, 오늘 술 제대로 한잔 하자.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 편하다, 야. 아우. 시끄럽게 떠드는 대학생들. 저는 그들에게 맥주를 갖다 드렸습니다. 여기 생맥주 5잔 나왔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여기 앉으서. 그 학생이 제 옆으로 다가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카당. 제 손에서 쟁반이 넘어지며 맥주가 쏟아졌습니다. 제 옷이 맥주로 흠뻑 젖었습니다. 미안해요. 술 취한 학생이 허둥지둥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정신 차려. 얼른 사과해.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지는 남자. 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괜찮아요. 이런 일 자주 있어요. 아니에요. 옷도 다 젖으셨는데. 그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세탁비 쓰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꼭 받으세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났습니다. 강태준. 당시 법학과 3학년 26살의 그 남자. 군대를 다녀온 후 복학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의 부유한 집안 아들. 아버지가 부동산업을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하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그가 다시 호프집에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2이에요. 저는 26이에요. 법학과 3학년입니다. 군대 다녀왔거든요. 그가 웃었습니다. 저는 강태준이에요. 저는 한순희예요. 그날 이후 그는 자주 호프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그 다음에는 혼자. 순씨, 오늘도 힘들죠? 괜찮아요. 익숙해요. 저 다음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같이 밥 먹을래요?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전 그냥 호프집 아르바이트예요. 대학도 못 나왔고요. 상관없어요. 순씨가 좋아요.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한강도 걸었습니다. 석 달 후 그가 고백했습니다. 순희씨, 저 순희씨 좋아해요. 사귀어 줄래요? 태준씨, 저는 대학도 못 나온 고아예요. 상관없어요. 저는 순희씨가 좋아요. 순희씨는 따뜻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순희씨도 저 좋아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해요. 그럼 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순희씨,
제 자취방에서 같이 살래요? 네? 저 혼자 사는 게 외로워요. 순희 씨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를 사랑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저는 태준 씨 자취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신촌의 작은 원룸. 좁았지만 행복했습니다. 태준 씨는 낮에 학교 가고 저는 저녁에 호프집 가고 밤에 함께 돌아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좁은 침대에서 껴안고 잤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좁은 자취방에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순이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태준아. 1년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태준 씨 부모님이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자취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을 열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화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 누구냐? 태준 씨 아버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23? 대학은? 전 대학은 못 나왔습니다. 구할에? 부모는 없고? 네. 태준 씨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유,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 태준아, 너는 우리 강씨 집은 장손이야. 그런 내가 고아 출신 여자랑 산다고? 저는 순희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태준 씨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순희 씨라고 했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아버지. 태준아, 넌 당장 대구로 내려왔나? 우리가 이미 좋은 집안 딸을 소개해놨어. 국회의원 민의원 딸이야. 다음 주에 선보기로 했어. 그날 저는 자취방을 나왔습니다. 태준 씨가 울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순이야, 안 돼. 가지 마. 태준 씨, 부모님 말씀 들어요. 아니야, 난 너랑 결혼할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임신 6주입니다. 저는 병원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태준 씨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태준 씨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순희 씨, 태준이가 다음 주에 약혼식을 한대요. 부모님이 강제로.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떤 분이랑요? 국회의원 딸이래요. 민지혜라고. 태준이가 정말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준 씨 앞길에 방해가 되지 않기로.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태준 씨,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 저를 찾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시골 친척집에 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진우야, 우리 진우야. 아빠를 닮아서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지는 아기. 엄마가 잘 키울게. 꼭 행복하게 해줄게. 이브, 혼자 키운 30년.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저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공장 일, 택배 분류. 진우는 착하게 자라줬습니다. 엄마, 나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만 있으면 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태준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끔 궁금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태준? 그 친구 대박 났다더라.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강남 개발분 타고 엄청 크게 키웠대. 그는 성공했더군요. 강남에 건물을 여러 채 가진 땅 부자가 되었습니다. 평창동에 큰 저택도 있다고 했습니다. 잘 됐네. 내가 방해하지 않길 잘했어. 그런데 3년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이야, 너 강태준이 기억나지? 그 친구 부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민지의 여사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태준 씨 많이 슬프시겠다. 진우가 31살이 되었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진우야, 우리 서울 가자. 서울요? 응, 엄마가 기회를 찾아보고 싶어.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30년 만에 어떻게 지내는지, 부인을 잃고 혼자 계신다는데, 그리고 진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태준 씨,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광고를 봤습니다. 대한물류센터 청소원 모집. 대한물류센터, 강태준 씨 회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진우도 같은 곳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한 번도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물류센터에 오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회사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사장님 시찰 예정.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30년 만에 3부 30년 만에 재회. 그날 아침 저는 일찍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닦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 씨를 보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오전 10시 검은색 고급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태준. 30년 만에 보는 그 사람. 30년 만에 보는 그 사람.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지는 그 사람.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을 잃은 슬픔이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시찰이 진행되었습니다. 태준 씨는 직원들과 악수하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진우 차례가 왔습니다. 수고하네 젊은이. 태준 씨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태준 씨가 멈칫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을 보면서 자네 이름이 뭔가? 이진우입니다. 진우? 태준 씨가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자네 눈빛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시찰이 끝나고 태준 씨가 차에 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멀리서 제가 걸레를 들고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 씨가 멈춰섰습니다. 저기! 태준 씨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이?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준 씨!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태준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순이! 정말 당신이요? 네.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죄송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저 청소 아줌마가 사장이 올라가나 봐. 무슨 사이지?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 나 좀 보자 제발. 사부, 숨겨왔던 진실. 그날 태준 씨는 저와 진우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강남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 30층짜리 건물. 순이, 그때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했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뭐?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진우를 낳았어요, 혼자서. 태준 씨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진우가? 네, 진우는 태준 씨 아들이에요. 우리가 신촌 자취방에서 1년 동거할 때 그때 생긴 아이예요. 진우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분이 제 아버지? 진우야, 미안해. 엄마가 30년간 숨겼어.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낳았어? 태준 씨는 이미 약혼했잖아요. 국회의원 딸과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친구한테 들었어요. 난 당신을 사랑했어. 부모님이 강제로. 저는 쓰는 숨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대학도 못 나온 호프집 아르바이트 생겼어요. 태준 씨 부모님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예요. 태준 씨 앞길에 방해가 되지 않기로. 태준 씨가 진우를 보았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진우는 정말로 태준 씨의 친아들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한 날, 저와 진우는 태준 씨 자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넓은 정원에는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가득했고 잉어가 노니는 연못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윤석, 태준 씨의 아들, 30살,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아직도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소개하마. 이분은 한순희 씨. 그리고 이 청년은 이진우. 진우는 내 아들이야. 순간 강윤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12년 전 내가 너희 엄마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 신촌 자취방에서 1년 동거했단다. 그 사이에 진우가 태어났어. 강윤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결혼 전에 동거를 그것도 1년이나? 그래, 미안하다. DNA 검사도 했어. 진우는 정말 내 아들이야. 강윤석이 진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진우는 내 아들이야. 인정하고 싶어. 강윤석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 다른 아들을? 강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윤석아, 저는 이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윤석이 거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그냥 갈게요. 순이, 윤석이 말이 맞아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엄마. 저택을 나서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그날 이후 저는 태준 씨를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회사에서 매일 강윤석과 마주쳤습니다. 처음 한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이진 씨, 이 서류 다시 작성해. 강윤석이 서류를 진우 책상에 던졌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진우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건 회사 양식 그대로인데요. 다시 작성하라면 하세요. 진우는 참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진우가 식당에 가면 강윤석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회의 때 진우가 의견을 내면 강윤석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둘 사이 왜 저래? 모르겠어. 강 상무님이 이진이한테는 유독 심하더라. 진우가 밤마다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 사람이 힘든 거 이해해. 하지만 목소리에서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진우야. 무서워하는 거야.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아버지를 뺏길까봐. 그래도 너무 힘들면 말해. 아니야, 엄마. 나는 괜찮아. 우리는 꼭 가족이 될 거야. 우리는 꼭 가족이 될 거야. (3개월) 후 첫 번째 변화. 회사 야유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남양주 수련원에 1박 2일 강윤석과 진우는 같은 방 배정을 받았습니다. 아이 진짜. 강윤석이 짜증을 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짐을 풀었습니다. 밤 10시
술자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윤석은 취해서 비틀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손대지 마! 강윤석이 준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침대에 쓰러진 강윤석,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봐요. 엄마, 왜 날 두고 갔어, 엄마? 진우는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신 날 나는 출장 중이었어요. 마지막 말도 못했어요. 강윤석이 울었습니다. 30살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다가가 강윤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3년이 지났는데도 난 아직도 엄마가 그리워요. 그리워해도 돼요. 근데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데려와 새 아들을 데려와. 강윤석이 진우를 봤습니다. 술에 취한 눈빛. 당신은 엄마도 있고 이제 아버지도 생겼잖아. 당신은 다 있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아빠가 없었어요. 뭐? 엄마가 나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식당 설거지하고 공장 야간 근무하고 택배 분류하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엄마가 늦게 오셨어요. 공장 야간 근무하다가 낮에 겨우 시간 내서. 그런데 다른 애들은 아빠 엄마가 다 왔더라고요. 나는 아빠 얼굴도 몰랐어요. 이름도 몰랐어요. 그냥 엄마만 있었어요. 진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아버지 사랑받으며 자랐잖아요. 평창동 저택에서 살았잖아요. 다 가져졌어요. 강윤석이 말없이 진우를 봤습니다. 나는 그냥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가족이 있다는 게 좋아요. 가족이 생겼다는 게 좋아요. 진우 씨. 나한테 차갑게 대해도 괜찮아요. 당신도 힘드니까.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할 거예요. 우린 가족이 될 테니까요. 다음날 아침 강윤석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커피 한잔 할래요? 진우가 놀라 강윤석을 봤습니다. 강윤석이 작게 웃었습니다. 어제 당신이 한 말 생각해봤어요. 당신도 참 힘들었구나. 6개월 후 두 번째 변화. 관계가 조금씩 나아졌지만 여전히 벽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아버지, 어떡하죠? 이 계약이 깨지면 회사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강윤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설득해봐야겠어.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태준 씨가 쓰러졌습니다. 가로로 인한 협심증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강윤석과 진우가 함께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강윤석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있고 3년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까지 이러면. 진우가 강윤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석 씨,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당신은 이제야 아버지 만났잖아. 근데 또. 강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두 사람은 중환자실 앞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어. 다음 날 태준 씨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 절대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회사 일을 윤석이가 맡아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 혼자서는 힘들어. 진우야, 네, 아버지. 윤석이를 도와라. 너희 둘이 힘을 합쳐서. 결정적인 순간 거래처 미팅날 강윤석과 진우가 함께 갔습니다. 상대방 회장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상우, 이번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싶소. 회장님, 저희가 최선의 조건을 드린 겁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협상이 결렬될 위기였습니다. 그때 진우가 나섰습니다. 회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자네는 저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물류 현장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진우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비용은 20% 절감이 되고 배송 시간은 30% 단축됩니다. 회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밌군. 재밌군. 좋아. 이 조건이라면 계약을 유지하겠어. 미팅이 끝나고 차 안 강윤석이 진우를 봤습니다. 당신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요? 밤마다 조금씩요. 회사가 위기라고 해서.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진우가 강윤석을 봤습니다. 이 회사는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거잖아요. 그리고 강윤석 씨가 이어받을 거잖아요. 나는 그냥 돕고 싶었어요. 당신은 내 형인데 나는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강윤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강윤석이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형. 정말 미안해. 아니야, 아니.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상처만 보고 형 상처를 못 봤어. 강윤석이 진우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형은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나는 형이 아버지를 뺏어간다고만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강윤석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동생이 될게. 내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형처럼 대할게. 윤석아, 그리고 고마워. 회사 살려줘서, 아버지 살려줘서.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1살의 형과 30살 동생. 피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를 둔 두 형제. 그날 그들은 진짜 형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이지훈 씨, 내 방으로 오세요. 강윤석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강윤석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뭡니까? 승진 서류입니다. 형은 이제 관리팀장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건 프로젝트 책임자 임명장. 형이 제안한 물류 시스템 형이 직접 책임지고 진행해요. 진우가 놀라서 강윤석을 봤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형이니까. 강윤석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왜?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내 친구들. 이제 형도 우리 모임에 끼워줄게. 윤석아, 그리고 다음 주말에 평창동 집에 와. 엄마 제사가 있거든. 진우가 놀랐습니다. 그건... 형도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엄마한테도 인사해야지.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형제끼리 고맙긴. 두 사람은 뜨겁게 껴안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내 동생. 한편 태준 씨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순희 씨, 우리 좀 만나요. 안 돼요. 윤석이가 뭐라고 하든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태준 씨, 부인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너무 빨라요. 하지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강윤석이 태준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그분이랑 결혼하세요. 태준 씨가 놀라 아들을 봤습니다. 뭐? 진우 형 보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어머니도 아버지가 행복하시길 바라실 거예요. 윤서가, 아버지 3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이제 행복하세요. 태준 씨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윤서가. 그날 태준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순희 씨, 태준 씨, 1년을 기다렸소. 이제 나랑 결혼해 주시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윤석이도 허락했소.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32년 늦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태준 씨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32년 만에 포옹. 신촌 자취방에서 마지막으로 껴안았던 그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54입니다. 태준 씨는 58. 우리는 재회 1년 후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평창동 저택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진우와 강윤석이 함께 축하해 줬습니다. 어머니 축하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두 형제는 이제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고 함께 웃습니다. 진우는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윤석이도 다음 해에 결혼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는 평창동 저택의 정원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행복하오? 네, 행복해요. 미안하오. 32년 전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그게 운명이었나 봐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32년을 돌아왔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소. 네, 그리고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저는 진우와 윤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두 형제가 함께 웃고 있습니다. 32년 전 호프집에서 만난 법대생. 친구가 술을 쏟아서 그가 사과하러 왔던 그날. 22의 저와 26의 그가 만났던 그날. 신촌 자취방에서 1년 동거하며 뜨겁고 사랑했던 그 시간. 그와의 사랑은 한때 이별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30년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년 만에 만나 재결합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 혹시 과거의 사랑 때문에 후회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려운 선택을 하셨나요? 오늘 한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실 겁니다.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함께 남겨주세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큰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족의 건강, 가족의 화목,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숙자였습니다. 뿌뿌